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끌려 나올 뻔한 사건 들어보셨나요? 2025년 8월 특검은 이미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구치소 안에서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위법 행위라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헌법적으로 이건 정당한 수사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권력 행사일까요? 지금부터 찬반 양측의 입장을 헌법 기준으로 중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를 근거로 구치소 내에서 강제로 인치하려 한 겁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10여 명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의자째 끌어내려 했으며 결국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입회는 제지됐고 공무집행방해로 협박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찬성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영장주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체포는 법관의 영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집행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진행됐으니 절차적으로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법 앞에 평등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 절차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공공의 이익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혐의 수사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정의 실현입니다. 진술 거부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의가 침해된다는 논리죠. 이제 반대 입장입니다. 첫째,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중이므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중적 제한, 즉 중복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술 거부권 침해입니다. 헌법 제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가 진술 거부를 통보했음에도 물리력으로 조사실로 끌고 가려 한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인 조력권 침해입니다. 변호인 퇴실 요구, 입회 거부, 이해 제기에 대한 협박은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넷째,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65세 노인에게 10여 명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결국 부상까지 입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제 헌법 기준에 따라 두 입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찬성 측은 말합니다. 법원 영장이 있었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공익 실현을 위한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했다고요. 반대 측은 말합니다. 이미 구속된 사람에게 또 체포영장을 쓰는 건 이중제약이고 진술 거부권과 조력권도 침해됐다고요. 또 물리력의 수준도 정당한 집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헌법이 단지 형식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행 방식이 과잉이거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단이 인권을 침해하면 정의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어떤 기준을 제시할까요? 수사기관의 권한은 절차와 통제 속에서만 정당합니다. 형식적 적법성과 실질적 권리 보장,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헌법상 합헌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지만 법의 집행 역시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찬성 측은 영장주의와 법 앞의 평등을 근거로 수사의 정당성을 말합니다. 반대 측은 절차적 권리 침해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헌법의 실질적 가치 훼손을 경고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에 선을 그을지를 묻는 중대한 사례입니다. 헌법은 단지 권한을 주는 문서가 아니라 권한을 절제시키는 장치입니다. 법은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멀리 나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늘 국민의 권리와 권력의 절제 사이에 있습니다.